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이버의 권혁철입니다. 오늘 로보티즈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로보티즈가 이 미국의 MIT 대학과 이 100억 규모로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었고, 이 두 번째로는 이 현재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로봇 테마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기술적인 분석 측면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로보티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금일 상승의 이유,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보티즈가 MIT 대학과 손을 잡고 신체 지능을 고도화한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한답니다. 이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로봇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예정이죠. 만약에 이 로봇이 실제로 개발까지 완료가 된다면 로보티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으며, 장기적으로도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 현재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로봇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뉴스, 이 뉴스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 보았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이 트럼프의 공약,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과거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서도 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했죠. 이에 따라 이 미국 내 제조업 자동화 관련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의 이주민 반대 공약도 추방 공약으로 인해서 현지 노동력이 좀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 자동화 수요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사실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기차만 좀 떠올리실 텐데, 테슬라는 뭐 우주라든지 로봇 산업에도 진출해 있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고, 이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 위원회 수장 자리를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가 이 트럼프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실제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 지금 트럼프 내각에 참여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해지겠죠.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 이 로봇 산업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테마성 상승이므로 변동성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가 17.7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가 부근 26%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윗꼬리가 저항대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 사실 오늘의 관건 포인트는 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 주냐가 상당히 관건이었어요.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나옴으로써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 주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왔죠. 사실 이 구간 가격대가 과거에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강한 저항대 매물 저항대를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2차적인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는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가격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41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이죠. 결국 이 구간대도 좀 돌파를 해주는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2023년 작년 3월달 이 가격 레인지까지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수급의 경우에는 개인이 3,500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 44주 매수, 기간은 3,400주 매도가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관 같은 경우 금투와 투신에서는 매수를 진행했지만 사모펀드에서 상당한 매물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세로 지금 찍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330만 주, 사실 330만 주보다는 좀 더 나와 주어야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강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이 121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창구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누적 순매수 7만 6천 주를 달성하면서 순매수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 사실 오늘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량이 140만 주, 그리고 매수량이 147만 주, 그러니까 7만 주 정도 매수를 더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개인분들이 매도와 매수 이 구간대에서 상당히 갈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신한투자증권 창구가 지금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적 순매수는 33,000주, 그리고 메리츠 증권 창구에서 8,300주, 그리고 유의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JP모건 서울 창구와 UBS 증권 창구, 그리고 골드만삭스 창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창구 모두 외국계 증권 창구이다 보니까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 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는 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창구적인 창구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